아, 선장님, 이렇게 안고 있어야 하나요? 움직이지 마이소. 위험합니다. 근데 선장님,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뒤에서 확 감싸 안았습니다. 파도가 거센데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의 숨결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손 놓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단둘이 있는 낚싯배.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은 바다 위의 위험하고도 달콤했던 하루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고기보다 훨씬 더 큰 걸 낚아올린 그날의 이야기를요. 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선착장.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릴 때 저는 이미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생 첫 바다 낚시를 앞두고 긴장 반 설렘 반이었죠. 선착장에는 이미 몇 척의 낚싯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중 가장 끝에 정박한 하얀색 배가 제가 탈 배였습니다. 여기 예약하신 분이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선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아마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 바다 사람 특유의 남성미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그는 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발판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오르이소. 그가 먼저 배에 올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배에 올랐는데 예상보다 배가 많이 흔들렸어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그의 다른 손이 제 팔뚝을 확 잡아주었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처음엔 다들 그럽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왠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새벽 바람 때문이었겠죠. 배는 천천히 앞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지고 사방이 온통 푸른 바다로 둘러싸이자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선장님은 능숙하게 배를 몰며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제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멀미는 안 하십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좋은 포인트까지 10분만 더 가면 됩니다. 오늘 물때가 좋아서 잘 잡힐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더 낮고 깊게 들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낯선 사람과 망망대해에 떠 있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믿음직한 모습이 묘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멈춰 섰습니다. 선장님은 낚싯대를 준비하며 저에게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미끼를 끼우는 법, 낚싯줄을 던지는 법, 입질이 왔을 때 대처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가끔 제 손을 직접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꺾어야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이소. 그가 뒤에서 제 팔을 가볍게 잡고 던지는 동작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지는 게 느껴졌고 바다 냄새와 섞인 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낚시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네. 알겠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낚싯대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습니다. 잔잔해 보이던 수면이 갑자기 너울져 배를 크게 흔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선장님은 재빠르게 제 팔이나 허리를 잡아주곤 했습니다. 아, 조심. 파도가 유난히 크게 몰아칠 때였어요. 저는 완전히 균형을 잃고 그쪽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그가 한 팔로 제 허리를 확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우리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제 등이 밀착되어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놀라셨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지만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바다에 비춰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제 심장은 파도보다 더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말하이소.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바다 위에서 그가 유일한 의지처라는 사실이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배의 흔들림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입질이 왔어요. 찌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장님, 이거 물렸어요.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지금 리를 감으이소. 그가 재빨리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 귀 바로 옆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목덜미에 그의 입김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온 신경이 낚싯대가 아니라 그에게 쏠려 있었지만 어떻게든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첫 고기치고 큰 놈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몇 마리를 더 낳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장님은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과 따뜻한 국물을 꺼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식사라니 평생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먹으면 뭐든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다는 것, 바다가 좋아서 육지 생활을 접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가 제 삶 전부입니다.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 질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다를 바라볼 때 반짝였어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저도 모르게 그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봅니까? 갑자기 그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고 저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장님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다음에 또 오이소. 단골되면 할인해드립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짜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오후가 되어 배는 다시 육지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아쉬웠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선장님은 제가 잡은 물고기들을 정리해주며 손질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치고 많이 잡으셨습니다. 소질 있습니다. 선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다음엔 더 먼 바다로 나가볼까요? 더 큰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음을 기약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 위에 있었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가슴이 충만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도 그는 손을 내밀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이소. 저는 그의 눈을 한 번 더 마주보고 나서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흔들었고 저는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오늘 잡은 물고기가 들려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다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그의 따뜻했던 손길.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선착장 예약 사이트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다음 주말 날씨를 확인하고 그분의 배를 다시 예약했어요. 이번엔 낚시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시작된 설렘은 이렇게 제 일상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물고기를 낚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낚아올린 하루.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된 창작물입니다. 바다 낚시를 계획하신다면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